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한국당에 도로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제가 긴급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이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교안 대표의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한교안 대표가 5개월 만에 1위 자리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내줬습니다. 자, 한교안 대표는 한 달 전에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에세이집을 하나 펴냈죠. 그 제목이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신발끈을 동여매면서 길을 나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표지가 됐었죠. 이것은 이 책은 그때 있었던 민생대장정에 대한 소감 이런 것을 쭉 적고, 또 자유한국당의 향후 비전 이런 것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한교안 대표가 뒤늦게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은 대권 대장정에 나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지금은 어느덧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교안 대표가 밤에 집을 나서서 먼 길을 나섰지만은 나서자마자 얼마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좀 심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당과 한교안 대표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다시 길을 좀 잃고 방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2일 발표한 내용이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21.2%를 받았고 한교안 대표가 20.0%.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은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낙연 총리는 6개월 만에 다시 1위에 올라선 것이고, 한교안 대표는 5개월 전에 처음 자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 대상이 됐습니다. 후보군에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오르자마자 줄곧 1위를 했는데 5개월 만에 1위 자리를 이낙연 총리에게 내줬습니다. 자, 그 뒤를 잇는 후보들은 주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또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순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인데 9% 됩니다. 그리고 두 자릿수, 특히 20%대를 기록한 건 이낙연 총리와 한교안 대표인데, 일단 한교안 대표가 약간 뒤져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자기 대선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조사가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이것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것을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입문을 선언을 하면서 바로 제1야당 대표가 됐고, 또 자기 대선 주자 반열에 섰습니다. 그리고 보수 결집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장애 투쟁을 하면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에게 다시 밀렸습니다. 자,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교안 대표 스스로 자책골을 몇 개 넣었고, 거기다가 또 한국당의 하락세까지 겹쳤습니다. 한교안 대표 아시다시피 섣불리 일단 장애 투쟁을 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을 했다고 생각하고 중도층과 외연확장, 중도층 공략, 외연확장 여기에 나섰는데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었죠. 특히 핵심 타깃을 여성과 청년 이렇게 정했는데, 여성 당원들 민망한 엉덩이 춤 선보여서 다 까먹었죠. 청년층, 한교안 대표 스스로 아들의 스펙 논란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실망감을 줬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아들 특혜 취업 의혹까지 불거졌죠. 스펙 이야기가 아들의 KT 특혜 취업 의혹까지 불거졌고,
진보 시민단체, 진보 정당 쪽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또 한교안 대표는 한국당 내 입지도 좀 좁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투톱이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와 갈등설이 불거졌었죠. 제가 이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갈등설이 불거진 데다가 지금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이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을 섰고 또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회가 열리고 또 정기국회로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예산심의가 시작되면은 이 모든 것은 원내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교안 대표, 지금 원내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죠. 원내인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뿐이 없습니다. 자, 안의 사정이 이런데 지금 여건은 어떻습니까?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리얼리티쇼, 물론 알맹이는 없고 문재인 대표가 패싱당하고 그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외형으로 보이기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총선 국면이 앞으로 접어들면서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강렬한 평화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리더십이 이렇게 좀 안정되지 못한 상황,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불안해진 이런 상황이라면은 리더십이 차라리 다양성을 갖추는 게 맞습니다. 다양성을 갖춰서 좀 여러 사람을 놓고 좀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총선에서도 좀 나은 성적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각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자기 대권 주자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한국당 이꼴 한교안 이렇게 인식되는 상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국당도 동시에 20% 지지율 박스권에 갇혔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안의 인기 하락은 곧 한국당의 인기 하락이 돼버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가 돼버리죠. 이 구조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위기가 한번 닥치면은 같이 몰락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대선 후보가 나중에 뭐 경쟁을 통해서 될 때는 되더라도 지금은 다른 경쟁자들도 좀 나서서 서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교안 대표 뭐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다 해서 한교안 대표만 믿고 있다가 지금도 이런저런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면 한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유일한 대안으로 나섰을 때 더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리더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가 뭐를 하나 실수를 한다고 해도 자기 대권 주자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고 기반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한번 볼까요? 지금 자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도 이낙연, 김부겸,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차고 넘치죠. 거기다가 잠재적 대권 주자도 있습니다. 유시민, 조국.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지금 사실상 한교안 유일하게 대권 주자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자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한국당 안에서조차 좀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당도 자기 대선 주자급들을 좀 전면에 좀 내세우고 같이 역할을 하면서 같이 경쟁을 하고 그런 체제를 하루속히
총선 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황교안 대표 외에도 가령 뭐 홍준표 전 대표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전당대회에서 2위를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이런 가용한 인력들이 가용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지금은 모두 나서야 할 때 아닌가. 그래서 좀 차고 넘치는 민주당 대권 주자들에게 맞불을 놔야 될 시점이다. 그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